한국 증시가 이번 주 그리고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 연이어지고 있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도도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국 증시 왜 이럴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 들어보시다 보면요, 뭔가 다른 관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했는데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죠.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동안 한국 증시는 도도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새해 들어서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상승 추세가 있긴 하였지만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는 미국 증시의 상승 속도보다 더 가파랐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등락률이 하락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등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러지? 괄목상대하는데 눈을 비비고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증시 건방진 거죠. 아우, 건방져. 어떻게 큰 형인 미국 증시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 어유, 건방져. 하지만 몇 가지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요, 최근에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우위가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게 단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직접적이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의 컴백 홈입니다. 자, 올해 1월 첫 거래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는요, 단 하루 1월 10일만 빼고 연일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요, 자, 외국인은 4조 2천억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지금 화면상에 제가 머리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와, 정말 외국인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일평균 2,600에서 2,700억 원대의 평균 순매수를 보여줄 정도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매우 세요. 그 모습은 마치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리고 2021년 내내 보여줬던 연기금의 투매를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코스피 종합 주가지수가 통통통통통통통통 강하게 튀는 날은 더 강하게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종합주가지수와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주가지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을 주력 전략으로 씁니다. 거대 자금은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핵심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한다 그러면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할 때 종목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시가총액 최상위 주가지수를 대표하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그 나라의 주가지수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만 순매수하게 되고요. 그 결과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대형주 외에
조금 작은 애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수가 상승하면서 길을 넓히게 되면 그 후에 모든 종목들이 훈훈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컴백홈, 컴백홈은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갑자기 저렇게 미친 듯이 사들이는 것일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하고도 비슷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요.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로 빠지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작년 가을에 1,450원 넘어가고 뭐 일부 비관론자는 1,500원, 2,000원, 뭐 이제 우리나라 제2의 IMF 사태 오네 뭐 이런 이야기 지난 가을에 돌은 거 기억나시죠? 그때만 해도 뭐 무서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달러원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달러 환율은 뭐 역V자 패턴으로 쫙 밀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이제 완충될지 모른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달러의 승승장구가 일단락되었다라는 분위기. 요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중국 쪽은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미국 쪽은 오히려 경기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달러 인덱스 약세,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는, 즉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 즉 원화 강세 기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는요, 달러 환산으로 했을 때 한국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싸지는 거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값어치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한국 자산 가지고 있으면 환차익 얻네? 이런 기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냥 처음에는 한국 돈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분위기였다가 분위기가 점점 고착화되고 추세화되게 되면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니 한국 돈을 환전하고 이 과정에서 원화가 또 강세로 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수급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이유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인데요. 그것은 바로 10년 주기로 순환하는 미국 증시 우위, 한국 증시 우위,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실 2020년대 들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이 되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바뀔까 싶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잠깐 2020년에 잠깐 한국 증시가 우위로 돌았었지만 작년과 재작년 한국 증시 눈물 쭉쭉 났죠. 그러다 보니 아직 이 사이클이, 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주식은 항상 무조건 한국 증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10년 단위로, 대략적으로 10년 단위로 엎치락 뒤치락 해왔습니다. 자, 노골적으로 2010년대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우리가 눈으로 보아한 것처럼 미국 증시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엄청났잖아요. 팡, 마가 주식 등등 이러한 주식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2020년에 미국 주식으로 우르르 넘어갔죠.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10여 년 전인 2000년대에는 한국 증시가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990년대는 미국 증시가 우위였어요. 이때는 우리나라 IMF 사태 터지고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그 전에 1980년대는 한국 주식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밸류에이션이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미국 증시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죠. 미국 시장의 PBR에 한국 증시 대비 배수를 제가 이제 상대적인 부분을 계산한 값인데요. 90년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쭉 올라올 때 미국 증시의 PBR 기준 밸류에이션은 한국 증시 대비 거의 5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한국 증시가 승승장구하니 상대적인 미국 증시 PBR의 상대 배수는 거의 1.5배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에는 또다시 5배 가까이 4.6, 4.5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는 뭐 아직 모릅니다. 왜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닌가 봐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냥 이거 뭐라고 그러죠?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999년 말 수준의 임계치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뭐가? 상대적인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요.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급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이 극에 이르면 바뀔 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대에 한국 증시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올해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는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도 아니고 미래 결과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한국 증시 우위 그 자체는 우리가 반갑게 일단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까지 일단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그리고 미국 증시 대비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기분 좋게 또 금요일에 마감이 됐으니까요. 일단 마음 놓으시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격적인 토끼에 힘차게 깡총깡총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연휴 끝나고 만나요.